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아셔야만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임대박사 채널에서는 임대주택 종류에 따른 복잡한 자격요건, 보증금 및 임대료, 구비서류, 신청 일정까지 돈 되는 임대 정보를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일은 성남시에서 거주가 필요하신 분들, 생계의 어려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대주택에 들어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날까지 임대박사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는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금일 소개 영상의 핵심이 되는 돈 되는 포인트를 큰 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 세부 내용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다 보니 입주자로 선정만 되신다면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무려 30년이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니 엄청난 혜택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고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지구입니다. 성남 안에서도 위례신도시라고 한다면 지역명만 들어도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대략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세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세 입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지는 모집 세대수가 무려 230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비자로 선정될 확률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연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을 마다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청 날짜 놓치지 마시고 필요 서류 꼭 구비하셔서 예비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간 많은 임대주택을 소개해드려서듯 임대주택 유형은 워낙 많습니다. 게다가 임대 유형별로 자격요건, 임대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알고 계셔야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당첨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타입에 신청하실 수 있고 예비자로 선정되어 입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국민임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이나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금일 소개드리는 단지의 경우에는 실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근본 공고하고 있는 단지를 소개드립니다. 우선 위례 31단지, 35단지 두 개의 단지에서 주택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20명에서 최대 60명을 예비자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위례 31단지 26타입 주거약자의 경우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자로 선정이 되신다면 빠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약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35단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기 중인 예비자 수가 각각 17명, 10명이기 때문에 예비자로 선정이 된다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지는 정확히 1년 전에도 예비자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당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예비자를 모집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해보면 대기 중인 예비자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면 예비자분들이 빠른 속도로 입주하셨다거나 다른 임대주택으로 예비자 선정이 되셨거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과거 추이를 보면 1년 안에는 입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우리 단지는 지역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단지가 되겠는데요. 지도상에 우리 아파트 위치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나 강남으로의 접근성 측면입니다. 자차로 20분이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체감상으로는 더 빠르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어 지역 간 이동이 매우 용이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 스타필드를 자차로 5분 정도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타필드 안에는 쇼핑, 영화관, 마트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례 만남의 광장인 중앙상권이 도보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 식당, 영화관 등 없는 상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갖출 건 다 갖춘 상권을 언제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쾌적성을 채워줄 수변 공원 또한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작다면 작은 공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단지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됩니다. 위례 31단지의 아파트 전경의 모습, 위례 35단지의 아파트 전경의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관리 또한 우수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노후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지는 단연코 최고인 단지, 주거 쾌적성과 편의성 또한 갖춘 단지에 꼭 입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간 임대료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26타입의 경우, 즉 아파트 공급 면적 12평인 경우는 보증금 1,900만원에 임대료 1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46타입인 22평인 경우에는 보증금 5,700만원에 28만원의 임대료가 기본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응당 저임대료가 저렴한가에 대한 의문은 드는 대목입니다. 다만 입주자는 추후 LH와 임대계약 체결 시에 임대 조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웜임대료는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책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박사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보증금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 조건을 설정하라고 단연코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이때의 전환이율이 무려 7%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보증금을 100만원 증액한다면 월임대료는 약 5,800원 감소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연이율 7%짜리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시중에 7%짜리 적금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보증금을 최대로 하여 임대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나요? 이런 조건으로 30년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갈 평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선 31단지부터 살펴보시죠. 26타입 평면도 전형적인 원룸형 구조네요. 다음 37타입 평면도 전형적인 1.5룸의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46타입 평면도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단지를 보시겠습니다. 29타입의 평면도 36타입의 평면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임대 조건으로 우리 단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흔히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연 내가 자격 요건은 되는지 조차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격 요건 또한 세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시면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소득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모든 구성원의 월소득 금액을 합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지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3인 가구로 구성된 경우라고 한다면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약 500만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 들어간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인 가구, 2인 가구는 소득 요건을 가산하고 있으며 출산 자녀에 따라서도 추가 가산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출산 자녀가 2명, 부부 2인, 총 4인 가구원 수라고 한다면 20% 가산 적용을 받아 70% 소득 구간이 아닌 90%까지 소득 구간이 완화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에 대한 자격 요건인데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가액 합산이 3억 4천만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 자녀가 있다면 여기서도 추가 가산이 되고요. 기본 자격 요건에서 가산 요건까지 적용된 자산 기준을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 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하시기 전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아쉬운 대목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세대 원수에 따른 공급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의 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주택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세대 구성 원수를 다시 표시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편하시겠죠? 만약 46타입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대 구성 원수가 반드시 3인 가구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의 경우는 46타입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최소 우측의 가구 원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좌측의 주택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초반 부분의 주거약자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본인께서 주거약자에 해당되시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죠. 주거약자용 주택이라고 하면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주택 유형에는 꼭 주거약자가 아니신 분들도 신청은 가능하나 경쟁 시에는 주거약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단에 표시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무엇일까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은 현관이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등 실내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설치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지금까지는 기본 자격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단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위치에 상당히 좋은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경쟁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정 순서에 따라 예비자를 뽑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 유형에 따라 예비자 선정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주거약자를 제외한 일반 공급 대상자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순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한 5월 31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던 분이라고 하면 1순위, 과천, 경기도 광주, 용인, 의왕, 하남, 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분은 2순위, 위에 언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순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1순위자 분들끼리 경쟁이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양한 가점과 감점을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배점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3점을 부여하는데요. 거주 기간에 따른 배점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남시에 오래 거주하셨다면 당연히 유리한 점수를 얻어가시겠네요. 다음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에서 바 항목까지 납입 횟수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6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른 가점인데요. 2자녀 2점, 3자녀 이상인 경우는 3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등 해당 여부에 따라 3점이 부여되는 가점입니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은 도대체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탈북민 등 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께서 이에 해당이 된다면 배점 3점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점에 대한 사항인데요. 최근 1년 혹은 3년 이내에 LH와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점에서 최대 5점까지의 감점이 있으니 2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통상 10점에서 13점인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순위, 배점 등을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지만 배점 항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점 항목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국민임대주택 계약 사실 여부에 따른 감점 항목은 동일하죠. 상세 점수표에 대한 부분은 표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대략으로라도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우시다면 댓글로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 접수일이 조금 상이한데요. 6월 11일 화요일에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13일까지 양일간 2, 3순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청약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에 한해서는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현장 신청 장소는 서현역 인근에 있는 LH성 남권주거복지지사입니다. 현장 신청자는 반드시 등본, 초본 등의 관련 서류들을 꼭 지참하셔야 되는 점 꼭 잊지 말고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 제출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6월 25일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28일까지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서류 제출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하셔야 하고 도착 주소는 앞서 현장 접수처와 동일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6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6월 28일까지 LH의 등기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기 우편 발송 번호는 6월 28일 날 반드시 받아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8번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필수 서류는 자격 요건 불문하고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은 LH 주거복지지사 가시면 현장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고 등기 우편 발송자는 청약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는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서 본인께서 어떤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내야 될지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은 댓글로 문의 주신다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9월 중순에는 예비 입주자를 발표하여 최종 입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략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 중순에는 입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지역 내 국민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좋은 위치에 저렴한 임대주택 소식을 상세히 지속적으로 접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